생생부동산 클리닉, 뻔한 부동산 정보는 가라. 항상 남들과는 다른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시죠. LG부동산연구소 임종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임종우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지금부터 접수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전화번호는요. 02-2077-6354번 열어두겠습니다. 6354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02-717-1788번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도 체크해뒀다가 점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팁을 좀 점검을 해보고 여러분들과 좀 대화 나눌까 해요. 어떤 팁 준비하셨을까요, 소장님? 예,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지역은 바로 평택이 되겠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최근 파리 대책 이후로 이 아파트에 대한 부분과 또 주택에 대한 부분들에서 사람들이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좀 찾는 수요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평택에서 미군들한테 렌탈을 하는 이 수익형 부동산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용산에서 평택으로 미군이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산 쪽에서 이렇게 렌트를 하우스를 하고 있다가 지금 평택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 어떤 팁 그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틈새 투자처로 미군 렌탈하우스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셔서 오늘 좀 자료를 준비해 봤고요. 자, 평택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부터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가요, 중국과의 무역량이 상당히 높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관광객들도 중국의 의존도가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국과의 교류가 많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서쪽 지역에 대한 어떤 지역적, 지정학적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서해안 시대에 돌입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해안 시대에 걸맞는 이 평택항이라든가 여러 무역항 중에서도 가장 이제 뛰어난 그런 물동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평택이 1위를 할 정도로 이 평택항에 사용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 주변에 이런 산업 건설 또 이런 주변 공단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자, 포승지구라든가 현덕지구 같은 이런 산업 단지가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개발될 예정이고요. 또 중국과의 무역이 계속 증가됨으로써 이 평택 서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평택 같은 경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고덕신도시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고덕신도시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바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수원이나 이런 쪽에서 새로운 평택 시대를 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약 120만 평 규모의 삼성 부지를 연결되고 있는데 자, 반도체를 규모로 한 이런 삼성과 LG의 대기업이 입주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든가 또는 협력사들 그리고 따라서 여러 지금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택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2020년도에는 인구 약 120만 안에 광약시로 거듭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죠. 지금 전체 미군 부대가 지금 평택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 약 90여 개의 미군 부대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미군 부대가 이제 평택으로 이전을 해서 통폐합이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군 평택 기지가 원래 없던 게 새롭게 생긴 건 아니고요. 기존에 약 166만 평 정도의 규모로 있었던 것이 좀 더 확장돼서 약 451평, 그러니까 약 분당 규모 정도인데 여의도의 약 5배 정도 되는 크기로 지금 평택 팽성읍 쪽에 미군 부대가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지역에 혼재되어 있던 미군 기지들이 지금 이전을 한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이전되는 부대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총 약 인구가 4만 9천 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만 9천 명이라고 하면 여기에 가족까지 같이 합친다면 상당히 많은 미군 부대 인구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인구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거에 반해서 그 안에 시설적인 부분도 굉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시설, 그리고 저장시설, 그리고 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병원, 하나의 도시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분당
크기 정도의 규모니까 분당에 있을 만한 시설들이 이 군부대 안에도 다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타운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안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이제 미군들이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자체를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 안에는 마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좀 잘 돼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대 안에서 모든 이런 군인들이 다 거주를 하지는 못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부대 안에서 일반적인 사병이나 또는 약간 낮은 계급의 장교들이 거주를 많이 한다면, 자, 영외로 바깥으로 고급 장교라든가 또는 군무원, 그리고 또 미군 부대 안에 무기라든가 이런 것을 제조하는 또 회사 직원, 여러 직원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학교 그리고 병원 이런 데서도 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외곽에서 주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군인이나 또는 군인과 군무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집을 구할 때 어떤 절차로 구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집을 필요할 때 이 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집을 보러 다니게 되는데요. 이 집을 보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라면 이 부대 안에서는 이 주택과에다가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뭐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주택과에 통보를 하면 미군 주택과에서 이 부동산을 통해서 사실 이 집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하자가 있는지 또는 이 집에 대해서 임대가 가능한 집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열을 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오케이를 하게 되면 이 하우징하고 이 부동산을 입회한 주인하고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한다는 건 임대차 계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임대차 계약을 하는 데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매월 집주인한테 월세를 준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매월이 아니고 1년 단위로 월세를 지급을 하게 돼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군인이 집주인한테 월세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 하우징에서 주인한테 1년치를 일시불로 지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월세가 안 들어올까 걱정하는 공실의 염려가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세가 1년치로 따박따박 들어오기 때문에 월세를 받는 분한테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월세를 얼마를 받는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우리도 집이 크고 좋으면 월세가 좀 많이 받고요. 작으면 좀 덜 받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집에 대한 어떤 사이즈나 퀄리티도 중요하겠지만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 계급에 따라서 이 주택 수당이 따로 나온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병이 좀 더 난 돈이 많으니까 좀 더 좋은 데 갈 거야.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하우징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병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162만 원에 맞는 집을 들어가야 되고요. 또 장교급 같은 경우에 만약에 200만 원 정도의 수당이 나온다고 했으면 내가 만약에 140만 원짜리를 가서 나머지는 내가 수당으로 받아낼 거야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중령 이상이 222만 원이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집을 찾아서 임차를 들어가서 이 하우징에서 1년치 월세를 다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대 사업을 하실 때 사병을 대상으로 월세를 받을 집을 보유하실 것인지 또는 장교급 이상을 하실 건지를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안에는요, 군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민간인과 군인 중간 정도에 있는 군무원이나 또는 고급 장교, 그리고 또 무기를 이렇게 하는 기술자,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 또 의사, 또 여러 가지 그런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자, 이 직업군들은 일반적인 그 군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주택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매월 400만 원 정도 수준의 월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거기에 맞는 집을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집의 퀄리티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병이나 약간 아래쪽의 계급을 갖고 있는 데는 보통 부대 주변에 이런 다세대나 아파트급을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대와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야 되고 가격적인 부분이 이렇게 이 주변에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군무원이나 또 이런 어떤 특수 좀 높은 분들은 좀 더 부대에서 떨어지더라도 자가용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쾌적한 주거 환경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단독주택을 좀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귀농귀촌했을 때
나홀로 있는 집에 있다가 외롭거나 또는 그 귀농귀촌에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군도 미국에서 살던 스타일 그대로 살고 싶지만 혼자 사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다세대를 단지를 이루고 있는 데를 좀 더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이렇게 잔디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들이 있어서 보통은 퇴근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집에서의 생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대한 퀄리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급 장교나 군무원들은 1, 2층 정도에 합쳐서 전용 면적이 약 269제곱미터, 약 한국 예전 평수로 약 80평 정도가 돼야 그 월세 400만 원 정도 규모로 딱 맞는 그런 집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러면 얼마 투자해서 얼마 정도 버는지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일반적으로 이런 단독주택, 정원이 딸려있는 단독주택이 대략 6억에서 한 7억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6억에 매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집처럼 똑같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60%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내 돈은 약 40% 정도의 투자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400만 원을 1년치 4,80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관리비를 임차인이 냅니다. 그렇지만 미국 렌탈용은 관리비를 임대인이 내기 때문에 약 관리비가 1년에 1,200만 원, 중개 수수료 포함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대출 이자를 빼고 났을 때 순이익이 대략 2,400만 원. 그렇다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 연 한 10% 정도 나온다. 그래서 렌탈하우스는 그 정도 수익률을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신다면 대충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주택을 고를 때도 약간 유의점이 있는데요. 자, 직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급에 따라서 월 임대료가 다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에 맞는 집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한 타겟층을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부대 간의 거리가 있어서 사병급들은 부대와 가까운 곳, 그리고 장교급들은 조금 더 멀어도 되는 그런 곳,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이지 않는 관리비, 즉 임대인이 관리비를 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를 이루고 있으면 도시가스가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다면 도시가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관리비적인 측면도 좀 보셔야 되고요. 임차인, 즉 미군들이 좋아하는 선호도를 알아야 됩니다. 자, 한국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이 미군들의 취향을 좀 더 잘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는 이제 주택을 좀 선호하시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 한번 들으러 가겠습니다. 우선은 세미나 일정부터 좀 체크를 해드릴까요? 어디로 오시면 되는지 일정 확인하시죠. 임종호 소장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 속 틈새 투자 전략이란 주제예요. 8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공덕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2077-635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 전화 주고 계실 때도요. 오늘 02-2077-6354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네. 집을 지금 거주하는 거랑 네. 매물 보유하는 거랑 두 채가 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양평동에 지금 동양아파트에 있는데 이게 앞으로 전망이나 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한번 전화 여쭤봅니다. 양평동의 동양 엠파크. M파트? 네, 네. 여기 한번 들여다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서 네.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거주하고 예. 그냥 보유물도 하나 있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로 네. 양평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보유하고 계시는 집이 있고 또 거주하는 네. 집이 있고 이제 그렇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양평동은 거주하고 계시고요. 네. 살기 좋으시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공기도 네. 좋아요. 그렇죠? 서울이지만 되게 공기도 좋고. 네네. 얼마나 거주하셨어요? 지금 거주했는 거는 지금 5년째 들어갑니다. 오래 하셨네요. 네. 사실 지금 몇 평대 거주하고 계세요? 42평 거주하고 좀 있습니다. 큰 데에 계시는구나. 네. 자, 이 동네가 5년 전이면 이제 9호선 개통 전에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9호선 개통되면서 주변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또 주변에 신축 현장들도 상당히 많이 생겼고 네. 여기가 옛날에 뭐 이렇게 한강 르네상스다 해가지고 한강 주변에 개발 때문에도 많이 지었었잖아요. 그죠? 네네.
네네. 그러다 구호선 되면서 또 짓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좀 들썩였죠. 네. 지금 근데 사실 대형 평수는 다른 것보다 좀 덜 올랐지만 이 아파트들도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다른 데보다 그렇게 더 많이 비싸진 않고. 많이 오르진 않고.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살기는 좋은데 내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고 그런 거죠. 네. 네. 그럼 어머니 제일 궁금하신 게 뭐예요? 궁금한 거는 지금 살고 있는 거는 그런데 네. 보유하고 있는 거 물건을 보유하는 거? 네. 네. 요거는 조금 작은 평수거든요. 보유하는 거 어디 보유하세요? 똑같은데? 똑같은데요. 아, 똑같은 동해 엠파트에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네. 이걸 팔아야 될지. 지금 2주택자네요. 네. 지금 요번에 파리 대책 나온 게 네. 어쨌든 2주택자면은 중과세가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럼 결론적으로 주택 지금 거주한 거나 또는 보유한 거 지금까지는 거주 그 규정이 없으니까 마지막 네. 하나 남을 때까지 그 지금 현재 두 번째 있는 집은 뭘 팔아도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네. 내년 4월 달까지 유예를 줬어요.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똑같은 아파트를 두 개를 다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아, 네. 지금 보유하신 거는 작은 평수? 네네. 그거를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솔직히 옆에 마곡지구가 이제 9호선을 연결되잖아요. 네. 그래서 마곡지구 지금 가격은 많이 올랐고 거기에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 주변으로 9호선 라인으로 해서 좀 뻗어나갈 거예요. 네네. 네, 충분히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되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면 여기까지도 영향이 분명히 미칩니다. 네. 예, 지금 9호선 개통되면서 강남에서도 여기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네. 마곡지구에도 지금 대기업들이 엄청 들어와요. 네. 올해부터도 지금 LG부터 시작해서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주변으로 그 영향이 분명히 미칠 거기 때문에 지금 양평동에도 투자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네. 사실. 그래서 가격을 꾸준히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파리 대책 때문에 주주택이라서 양도세 중과세라는 부분이 조금 걸려요. 네. 그래서 사실 선택을 하셔야 될 게 4월 이전에 판매할 거냐 아니면 아싸리 좀 더 길게 갈 거냐 그런 건데 솔직히 저희는 한 바구니에 계란을 이렇게 놓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주하는 아파트는 충분히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기 너무 좋잖아요. 네. 저도 사는 거로는 추천드리니까 사실 이 작은 아파트는 지금 오랫동안 보유하셨다면 이것도 같이 5년 정도 되셨어요? 아니요. 이거는 한 2년 안 됐어요, 아직. 2년 안 되셔서 그럼 조금 네. 생각보다 그래서- 조금 더 올랐겠네. 예. 그래서 네. 그렇다라면 이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중과세만 아니면은 팔란 얘기 하지도 않는데요. 네네. 중과세 때문에 약간 한번 선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그거 세금 떠나서 그냥 부동산 가치만 둔다라면은 마곡지구 들어오면 충분히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마곡지구 쪽으로요? 마곡지구가 입주를 하면. 아, 네. 그게 2020년도거든요. 입주를 해야 되니까. 예, 2020년도까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네. 2017년도니까 약 한 2, 3년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4월 전에 팔던가 아니면 좀 더 장기적으로 가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딱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4월 전에 팔면 2년이 네. 안 됐기 때문에 팔기가 조금. 2년이 안 되셨다고요? 네네. 그럼 장기적으로 가시죠. 5월까지 해야 돼요. 좀 더 길게 가시죠. 예. 그러면 네. 만약에 여기 우리 동네 양평동에 한신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는 세대주가 한 1,000몇 세대 돼요. 근데 네. 거기는 물건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지역은 꾸준히 오를 수 있는 동네예요. 네. 예, 꾸준히 오를 수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은 여러 규제가 있지만 가치적인 측면을 보고 봤을 때는 이 당산동 위주로 한 이 지역들이 상당히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니까 전체적으로는 밝아요. 괜찮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유, 이래저래 걸리는 게 많아요. 그죠? 그러게 한번 말인데.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선택해 내리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분 또 바로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네, 말씀 주세요. 어느 곳입니까? 네, 제가요. 네, 저기 명일동에 있는 명일 주공 9단지에 예,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 지금 매수를 고민 중인데요. 네네. 향후 재건축도 기대하고 매수를 해도 될지 어떨까 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명일동
명일 주공 9단지요. 주공 9단지. 알겠습니다. 요거 사도 되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걸 매수하려고 지금 고민하신다는 얘기죠? 네네. 지금 현재도 그러면 이 주변에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제가 음. 사택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아, 사택에? 네. 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제 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 두 가지. 네네. 네. 우선은 전세를 놓고, 네. 차후에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주변이 재건축에 대한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뭐 고덕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고덕주공 아파트 여러 지금 재건축 사실은 우리가 강남 3구 하면은 요 강동구가 안 껴있다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네. 뜨겁죠. 왜냐면 재건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지방에서 온 지가 1년 조금 넘어가지고. 아, 지방에서 제가 온 잘 지가 얼마 안 몰라요. 돼서? 예, 아, 예. 그러시구나. 그럼 네. 여기를 그럼 어떻게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방송도 많이 보고, 네. 이렇게 좀 정보 괜찮다는 소리도 듣고 제가 지금 한번 가보고도 왔어요, 거기를. 아, 그러셨구나. 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제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은 대부분 아파트를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올린 가장 큰 이유가 재건축이에요. 네. 근데 이 재건축이 뭐 아무 데나 한다 해서 끌어올라간 게 아니라 사실은 강남의 재건축이죠. 네. 그래서 강남 주변을 위주로 한 뭐 개포주공, 고덕주공, 또 둔촌주공, 이 주공 아파트들이 지금 다 재건축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다 이 동네는 지금 5호선 연장선에 9호선에 여러 가지 그래도 좀 호재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관심을 두셨다. 그래서 네. 가격들이 많이 올랐었어요. 네네. 그래서 명일주공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많이 올랐고 지금 현재 어머니가 보고 계시는 이 고덕주공까지도 많이 그래도 상승한 면이 있고요. 근데 지금 고덕주공은 아직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막 많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거주도 하고 투자 목적으로 하시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지금 당장 들어가실 게 아니시고. 네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규제가 빨리 끝날지 더 장기적으로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본 입장에서 투자 목적이라면 약간은 이제 네. 수익도 바라볼 수 있는 부동산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가치 투자라는 건 상당히 좋지만 기간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월세를 받아가면서 하는 투자가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제가요. 네. 한 5년 정도 이렇게 장기로 해가지고 네. 이 아파트를 제가 산다면은 근데 지금 향후- 지금부터 향후 5년까지 크게 가격이 오르진 못할 수도 있어요. 입지적인 가치는 좋지만 지금 재건축 호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어렵잖아요. 조합은 명의 변경이 안 돼요. 네. 네, 그렇다면은 재산권을 내가 행사를 못 한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지금 구입을 해도 제가 조합원이 안 되는 거예요? 조합원이 설립이 되면, 조합 설립이 되면, 그다음부터 네네. 새로 그 사람이 새로 매수자 살지를 못하죠. 그럼 지금은- 팔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못 판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재산권이 그러면 앞으로도 너무 오랫동안 묶여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지금 당장 투자가 들어가는 거는 조금 더 아니다. 좀 더 좀 더 있다 해도 되는데 굳이 서둘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다 들어가도 늦지 않고요. 수익형 부동산 쪽을 좀 더 같이 보면서 들어가세요. 지금 그럼 굳이 이 급하게 들어갈 수 아파트에 없죠. 대해서는 이 아파트는 그럼 앞으로 그러니까 향후 아파트 자체는 이 동네 자체가 상당히 좋은데 네. 지금은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심하니까 가격이 네. 지금 다시 막 오르진 않을 거예요, 당분간은.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더 지켜보다가 들어가도 되고요. 재건축이 조금 더 지금 규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 가셔도 되겠다고요. 네. 네, 규제가 좀 많으니까. 네. 네. 시장자님, 일단 이렇게 도와드리고요. 또 네, 다른 곳 한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전해주시기 바랄게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LG부동산연구소 임정우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